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년 22년 상이 남별궁으로 행행하여 유격 주홍무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송대인은 경락 응창이다. 지금 어디에 있어? 우리나라의 군민이 송대인의 연덕을 잊지 못하고 있소이다 하니 주 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올 때 송야를 삼하현에서 보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외적이 국내에 있는데도 송야가 명백하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마침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여 고야에게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고야는 현재 요동에 있는데 또한 압록강 가로 진주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였다. 시랑 고양겸이 송응창을 대신하여 경락이 되었다. 상이 말하기를 고야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처럼 수고를 하고 대인 역시 우리나라 때문에 적진 속에 들어가니 감격스럽기는 하오마는 매우 미안하기도 하외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귀방의 일을 매듭짓지 못한 것은 곧 중국 조정의 근심이라 나의 입은 길도 역시 직분상 해야 할 일입니다. 송야의 조처가 온당하지 못한 것이 많았으므로 고야가 나를 보내어 외노에게 바다를 건너가면 그만이지만 듣지 아니하면 당연히 조처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 이르게 하였습니다. 고야의 처사는 한결같이 정확하여 송야처럼 우물쭈물하고 잘못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어제 방문을 보니 부산포에 주거하는 외호가 있다고 하였는데 옛날에는 과연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지 이미 80여 년 이외다.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한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오. 대인이 만일 알고 싶다면 소방의 지지를 살펴보시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지지에 그러한 말이 있으므로 방문에 언급한 것이니 만일 지지가 있다면 즉시 보고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지지를 가져오라고 하여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것이요 하니 유격이 지지를 살펴보고 말하기를 고야는 단지 항상 주고하였다는 당초의 기록만 보고 신증한 내용은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은 봉작과 조공을 하느냐 않느냐에 있는 것이니 이 말이 사실과 다른 것이 별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허락한 것은 어떤 일이요? 우리는 절실하게 자세히 알고 싶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은 천지와 같은 아량으로 일찍이 봉공을 허락한 적도 없고 또한 봉공을 허락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전번에 송야가 심유경에게 표문을 가지고 온게 한 것은 조정에서 아는 바가 아닙니다. 바다로 철병한 후에야 봉공을 허락한다는 것도 조정에서 그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유경은 외노를 기만하였지만은 고야는 나로 하여금 외노가 만일 바다로 철병하면 봉공을 허락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거사할 것이다고 명백히 말하게 하였습니다. 요동병사 1만 명이 지금 이미 정돈되어 있고 산서, 선부 등의 병사는 지금 바이아우로 조발하고 있는데 도합 5, 6만 명입니다. 요양 일대가 피폐한 것은 모두 송야 때문이고 전날 군병을 조발하고 굴양을 수송한 공은 바다에 던져버린 것과 같이 되었으므로 장 강로, 조 강로와 육부 과도 등의 관원이 모두 송야의 조치를 잘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존교를 들으니 감격을 금할 수 없어. 다만 우리나라는 군병이 피폐하고 군량도 떨어졌으며 생령은 거의 다 사망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기국의 사정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 저경에 가면 한마디 말도 속이지 아니할 것인데 다만 저 외적의 하는 짓이 어떠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곡식을 생산하는 끈은 이미 끊어지고 생명을 구제할 길이 없어 바야흐로 번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소첩 내용을 보니 소방의 백성이 비로소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중국 조정에서 보내주기로 한 산동의 양곡 10만 석이 아직도 도착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뜻으로 고야 앞으로 개첩을 보내어 남은 백성이 모두 다 사망하기 전에 운송하여 도착한다면 만분의 1이나마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외롭게 남은 백성이 언덕을 입을 수 있을 것이요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기국이 만일 나에게 자문을 보내면 내가 고야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양곡을 산동으로부터 수송하기가 극히 어려우니 금주, 복주, 해주를 거쳐 계주에 수송한 후에야 기국의 차례로 수송하여 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밤 2경과 3경에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렸는데 월식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여주 목사 최원은 용렬하고 나약하여 외적을 만나 먼저 도망하여 숨곤 했는데 아직 죄를 입지 않은 것만도 요행입니다. 상류의 보장에 관한 지역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채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역관이 와서 말하기를 실은 고 양겸의 가인이 소섭이의 하인 외놈 2명을 거느리고 오늘 도착하였는데 그 외인들은 소섭이의 비밀문서를 가지고 관백에게 왕래하던 자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처럼 장수를 정하여 수직하고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려가는 즉시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간의 논의는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사람들이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고 서용하는 명령은 위에서 나오는 것이니 아래 사람은 감히 간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실로 이 두 가지의 잘못이 있으면 그 죄는 저절로 돌아갈 곳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출사 유영길은 굶주린 백성이 사사로이 호소하여 파지까지 당하였으므로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니 그 관직을 회복시켜 권장할무 보이라는 내용으로 계사를 외람되게 올렸습니다. 이 문빈의 죄는 사간이 사실대로 논핵하여 위로부터 이미 윤호가 내려져 있으니 사체가 엄중하여 어길 수 없는 것인데 감히 왜곡된 말을 기탄없이 하여 진퇴를 조종하는 것을 한결같이 임의대로 했으니 대간을 경멸하고 은명을 남청한 죄가 큽니다. 속기 파직하소서 하니 파직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고는 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어 파직된 관원을 각기 소속 당상이 함부로 개청하여 임시킨다면 공론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꺼리는 바가 없어 국가 일이 앞으로 나날이 그릇될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봉사 이 문비는 죄를 저지르고 탄핵을 입어 이미 파직되었는데 진율사 유영기를 계사로 인하여 도로 그 관직을 회복하여 준다면 정치의 체제가 전도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복직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유영길의 일을 연이어 아뢰니 답하였다. 그 역시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려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병화를 치른 끝에 국가나 개인이나 탕폐되어 한결같이 재정이 텅 비었고 외롭게 남은 백성이 나날이 죽어가는데 여염에서는 곡식값이 귀하게 황금 같아서 퍼목 한 필의 값이 많아야 6, 7성에 지나지 않고 혹은 4, 5성에도 거래됩니다. 경성에 사는 사람은 국가의 급료를 받는 사람 외에는 살아갈 계책이 없어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 차고
곧 죽어갈 사람들의 헝클어진 머리와 귀신 같은 몰골은 참혹하여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진제장을 설치하여 충분히 구제한다고 해도 전혀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시체는 쌓여 언덕을 이루며 나날이 심해지는데, 이러한 때 특별한 조처가 없다면 도성은 텅 비고 오직 백골만 남아 쓰러진 3대 같을 것입니다. 말이 이에 이르니 모르는 사이에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 중국의 식량을 실은 배가 많이 도착하였다 하니 그 중에서 당 소미 700석을 우선 떼어내어 법전의 상평창의 예의에 의거 혹 목면이나 면주, 은양 등 가지고 있는 대로 백성이 원하는 만큼 관에 바치게 하고, 그 값어치의 양곡을 시중보다 후하게 주어 양곡이 경도에 퍼지게 한다면 남은 백성의 죽어가는 목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목명, 면주 등의 물건을 양맥이 성숙한 곳에 수송하여 낮은 값으로 곡식을 사들임으로써 백간의 산료의 비용을 보조한다면 역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상이 승문원에 명하여 큰일의 적정을 써서 유격, 주, 홍모에게 보이라고 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금년 정월 28일 별장 한명련이 비직에게 보내온 정문에 의하면 정예를 영솔하고 도로 가에 매복하여 있다가 적병 한 명을 생포하여 왔는데 통사가 조사한 결과 신은질이라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공초의 본영의 군병은 아직 바다를 건널 확실한 기약이 없으며 12월에 중국 장수 1명이 강화를 논의하러 와서 대명의 아름다운 소녀를 일본 왕자에게 시집 보낼 것을 허락하는 약속을 했다고 하였다. 또 본국에 있을 때 듣기로는 관백이 군사를 일으킨 원인은 먼저 조선을 정벌하고 중국을 침범하여 천하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이었다. 중국 장수 심 참장이 평양에 나와서 외장 평형장과 평행장에게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이처럼 서로 싸우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정성껏 설명하면서 많은 은양을 뇌물로 주며 강화를 청하므로 이 때문에 군병을 경성으로 퇴각시켰고, 심 참장이 또 휴전을 청하므로 군사를 거두었다. 이번에 심 참장이 또 행장의 진영에 들어와서 혼인의 일을 서로 의논하여 5월로 기약하였는데 만일 약속이 이행되면 회군할 것이지만 약속과 같이 아니하면 신병을 더 뽑아 전라도를 거쳐 점차 중국까지 침략할 것이며 또 남만국에 병사를 청하여 절강 등의 곳에 군사를 상륙시켜 남과 북에서 협공한다면 중국은 쉽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현재 머물고 있는 일본군의 수효는 서생포에 5천, 임랑포에 3천, 기잔에 3천, 동래에 1천, 부산포에 1만, 양산의 구 법곡에 3천, 좌수영에 300, 김해 1만 8천, 안골포 2천, 가덕에 700, 웅천 제포에 4천, 거제에 7천여 명인데 귀국에서 만일 2, 3월 이내에 기회를 타석해서 하면 다행히 조멸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시기를 놓치고 일본의 정예 예절이 4, 5월 사이에 모두 나오면 조선의 병마가 비록 1000만이라 하더라도 아마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국인으로서 적의 포로가 되었던 오경희의 공초에 의하면 적에게 포로가 되어 외국의 산강 고수마라는 곳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대명의 객상들이 많이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대명의 상관 한 사람은 나이가 약 50여 세 되었다. 그가 나를 보고 측은히 여겨 밥을 지어 먹여주기에 내가 글을 써서 상관에게 묻기를 이미 대명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성명과 관향을 듣고 싶다고 하였더니 상관이 회답하기를 나는 대명의 강서
길 안부 만안현에 살던 허의후라는 사람으로 윤경 4년에 포로로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미 24년이 지났다고 써주었다. 11월 중에 나는 허의후와 함께 군량수송선을 타고 대마도에 도착하였는데 깊숙한 지역을 살펴보니 왜적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고 한창 성곽을 수축하고 집을 지으면서 대명의 병마를 추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금년 5월에 또 앞서 말한 허의우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본국의 영등포 언덕에 올랐는데 허의후는 그대로 영등포에 머물면서 약을 짓는 것으로 업을 삼았고 나는 기회를 텀타 도망쳐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9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여주 목사 김계현은 출신한 지 겨우 몇 해밖에 안 되니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으며 별로 남보다 뛰어난 재질도 없습니다. 일찍이 정당이 되었을 때에도 걸맞지 않다는 조롱을 받았었는데 지금 목사로 승직되었으니 관작이 너무 지나칠 뿐만 아니라 상류를 방할 책임을 결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채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9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전 별감의 결원이 18명이어서 항시 시위가 허술하다. 서울이나 외방을 막론하고 양인과 공사의 천인에 대하여 모두 자원 응모를 허락하여 힘과 용명을 시험한 후 우수 한 자를 뽑아 아랜다면 임명하여 그대로 시위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죄를 가르친다면 이 역시 그 일의 병사가 될 것이니 병조에 말하여 특별히 규정으로 초모하게 하라.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의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도사의 이름은 삼외였다. 자문을 보니 산동의 양곡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아니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호택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내가 바로 산동 사람인데 산동은 바람과 파도가 극히 험난하여 싣고 오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척금은 중국 조정 역시 소비가 극히 번다 하기 때문에 국가의 비축이 떨어졌다고 하였으며 급사중의 제본에는 국가의 비축이 한 달을 유지할 양식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중국 조정 역시 군량이 넉넉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반드시 군량을 먼저 수송한 다음에야 병사를 발송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병사를 출동시킬 수 없는 형세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시랑이 만일 주려고만 하면 줄 수 있는데 반드시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실어와야 하니 마땅히 선박을 먼저 준비하고 고시랑에게 다시 자문을 보내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병조판서 이덕형이 아뢰기를 일이 이미 다급한데 고시랑에게 어찌 자문을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주 유격의 이름은 홍모였다. 말을 들으니 올바르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본래 심유경과 일반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중국의 공론이 발휘된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 하니 공조판서 김명훈이 아뢰기를 조만간 반드시 군사를 출동시키려고 하는데 다만 양초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병조판서 심준겸은 아뢰기를 허진을 보고 물었더니 석상서는 이름은 성이었다. 이미 환히 알고 있으나 다만 송응창과 교분이 두텁기 때문에 사정에 이끌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명훈이 아뢰기를 이 제독가 여성이었다. 송경락은 응창이다. 아직 복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표도 고시랑에게 있으나 상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주 홍무가 가져온 방문도 꼭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방문으로 보여준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나친 생각이다. 굳이 다른 방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심춘겸이 아뢰기를 중국 장수들이 슬쩍 상대방의 낯빛을 살피고 나서 거짓으로 그러한 말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의 상투적인 태도이니 주홍모의 말인들 어떻게 모두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상룡이 아뢰기를 오가는 문서를 전하려는 등사여 보여주지 아니하인데 이번에는 유독 등사여 보여주니 이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하였다. 최흥원이 아뢰기를 굶주린 백성들이 요즘 들어 더욱 많이 죽고 있는데 그 시체의 살점을 모두 베어 먹어버리므로 단지 백골만 남아서 성 밖에 쌓인 것이 성과 높이가 같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비단 죽은 사람의 살점만 먹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서로 잡아먹는데 포도군이 적어서 제대로 금지하지를 못합니다 하고 이 덕형의 아뢰기를 형제 부자도 서로 잡아먹고 있으며 양주의 백성은 서로 뭉쳐 도죽이 되어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뒤에라야 서로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금지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심춘겸이 아뢰기를 가등 청정이 경주에 서신을 보낸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곡절이 있었을 텐데 유 총병이 임기응변하려고는 하지 않고 호남으로 진을 옮겼으며 주 홍모는 심유경의 화친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로 적진에 들어갔으니 소서 행장과 청정이 반드시 한 차례 위협하고 약탈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깊이 염려됩니다. 또 청정의 마음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유 총병이 관벽을 도모하라는 말로서 글을 써서 들여보냈으니 그들로서는 크게 성을 내어야 마땅할 터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두 외적 행장과 청정을 말한다. 공격을 다투어 화목하지 못하다는 말은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천리 밖에서 단지 문서만 근거로 하여 그렇게 어떻게 그 곡절을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유총병이 남원으로 옮겨 주둔한 것은 반드시 적이 병사를 출동할 임세가 있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니 심춘겸의 염려가 그럴 만한 이치가 없지도 않습니다. 유총병이 진지를 옮긴 이후로는 대구 이북의 직로가 이미 무인지경이 되어버려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평소부터 보리가 익을 철에는 외적이 반드시 침범하여 올 것이라고 여겼는데 밀과 보리가 성숙한 뒤에 외적이 만일 침입해 온다면 백성들은 더욱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굶주림이 너무도 심한데 저 외적들이 여러모로 진지한다고 하니 굶주린 백성으로서 적에게 빌붙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고 심춘겸이 아뢰기를 청정은 북도에 있으면서 공을 세운 것이 많은데 행장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것에만 힘을 썼으니 이러한 정리로 미뤄본다면 두 도적이 다툴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도적이 소강 상태로 오늘에까지 이른 것은 반드시 심유경의 일을 기다린 것일 터인데 주 홍모가 또 그것을 뒤집어 놓았으니 외적이 반드시 경노할 것이다. 그 방문이 만일 가차하여 우리나라에 보인 것일 뿐이라면 오히려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실제로 그러하다면 반드시 노여움을 유발할 것이니 한 차례 공격하여 오는 것을 아마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주 홍모가 만일 실제로 그 방문을 가지고 간다면 무척 무모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방문이 어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러한 일을 전일에는 하지 않더니 지금에 처음 하였고 또 다른 방문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지난번에 보여준 것은 가짜인 듯합니다. 하고 이 덕형은 아뢰기를 이 역시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부터 중국 장수들이 말은 간혹 거짓으로 한패가 있었으나 문서만은 일찍이 거짓으로 한 때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말하기를 고신랑이 만일 온다면 성경락에 하던 것과는 반드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번에 이 방문을 필시 가짜일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진주성이 함락될 때 외지의 군사가 많이 들어가 호령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인력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였더라면 진주는 대읍이니 필시 함락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사가 많이 죽었는데 이것만이 애석한 것이 아니라 이 뒤로부터는 모두가 성을 지키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더욱 불행한 일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진주성이 함락된 것은 형세상 필연적인 일이었다. 병력의 강약이 전후에 현격하게 달랐으니 전에는 김시민이 목사로 있을 때 영남을 지키던 외적이 2번이나 침범해왔으나 모두 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외적이 일개 부대의 병사로 와서 포위하였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었지만 후에는 대부대의 적이 쳐들어와서 기어이 함락시킬 작정을 하고는 성 밖의 해자를 터서 마르게 한 뒤에 구덩이를 채워 성에 닿도록 쌓고 타고 올라왔다고 하였다. 여 성령이 아뢰기를 김천일의 군사는 모두 시정의 무리들이었으니 그런 군병을 어떻게 수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천일이 강화에 있을 때 병사를 훈련시키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어느 겨를에 병사를 훈련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성들이 또한 실로 오하라고 옹졸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천일의 마음은 고귀하지만 성품은 과연 오할한 사람이었다. 기효 신설을 병파는 해독해 보았는가? 사실은 논한다. 신하를 알아보는 데는 임금만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상이 김천일을 논하는 것은 김천일의 살인담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할 수 있겠다. 김천일은 도량이 편협하고 제략이 천단하니 어떻게 난을 평정하고 시대를 구제할 제목이었겠는가. 그러나 그 마음만은 진실로 귀하게 여길 만하다. 처음 난이 일어났을 때 한산한 신분으로 전라도 나주촌에 있었는데 적병이 경성에 들어가고 거가가 서쪽으로 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강개하여 항정하는 에서 모집한 의사 겨우 300여 명을 이끌고 경성으로 곧바로 향하였다. 그때 전라 순찰사 이광이 용인 지방에서 패하여 수만 명의 군사가 일시에 쫓겨 도망을 하였는데 김천일의 외로운 군사들은 저들의 패배를 보고도 조금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마치 낙토로 달려가듯 하였으니 그가 사절의 마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강화를 보존하여 지킬 때는 3, 4천의 군사를 모집하여 전진의 적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불리하자 경강 근처에 복병을 설치하여 전후에 참객한 것이 거의 400여 겁이나 되었다. 또 서울에서 적에게 붙었던 백성들을 유인해 내어 자기에게 소속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강화가 보존되어 위로는 행조와 통하고 아래로는 양호와 연결될 수 있었으니 그 공로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운이 매우 잔약하고 몸마저 병이 많은 데다가 오래도록 군중에 있으면서 근심과 피로로 병이 생겨 낮이면 미음을 마시고 밤이면 앉아서 졸았지만 한 덩이 성심만은 일찍이 조금도 게으른 적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 행조의 어려운 형편에 말이 미치면 반드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었다. 소년 시절부터 정철과 보시되었고 정철의 아들은 또한 그의 여서가 되었으므로 교분이 특별히 두터웠으나 사실은 일마다 모순이 있었다. 정철이 채찰사가 되어 행조에서 강화부를 들렀을 때 김천일이 적을 토벌할 계책을 자문받으려고 방문했는데 정철은 때마침 찾아온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자 김천일이 목을 놓아 통곡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이렇게 하는가 하니 정철이 불쾌히 여기며 그만두었는데 항상 남들과 말할 때 반드시 김천일을 조롱하여 조선의 몽기로 내가 알고 있는 이가 7명인데 김천일이 바로 첫 번째이다고 하였다. 외적을 영남에서 추적할 때에 미처 심유경이 우리나라 장사에게 서신을 보내어 외적이 전일 전주에서 분리했던 것에 분개하여 반드시 함락시키려고 하니 여러 장수는 우선 성을 비우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이에 권율과 고언백 등은 모두 멀리 피하였으나 김천일은 경상병사 최경혜, 충청병사 황진, 복수장 고종후 등 여러 장수와 함께
뜻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향불을 피워 군중과 죽음으로 지킬 것을 맹세하고 8일 밤 9일 낮을 쉬지 않고 전쟁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늘에서 비가 연일 퍼부어 성대가 무너져버리고 효건한 장수로서 온 군사가 의지하고 중하게 여기던 황진이 또 탄환을 맞아 죽었으며 적병이 더욱 급하게 성을 타고 올라오니 혈전을 벌인 지 9일째 되는 날 성이 마침내 함락되었다. 김천일이 군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죽게 되기는 마찬가지이니 반드시 한 놈의 적이라도 죽이고 죽어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싸우다 죽는 것은 영광스럽고 구차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욕이 된다. 우리들이 지금에야 죽는 것도 너무 늦은 것이다. 다만 나는 의리상 흉적의 손에 죽을 수 없다. 마침내 그의 아들 상건과 함께 촉성로 아래 남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당시에 그를 애도하는 사람이 살아서는 의로운 장수가 되었고 죽어서는 충신이 되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으랴 하였는데 행조에서는 창의사라는 호칭을 하사하였다. 김철이는 평생 동안 충의의 마음을 지켜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으니 어려운 일이라고 할 만하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모두 해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첫 계광은 심지가 출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집이 있는가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지지 당집이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병서로서는 무경총료가 있습니다 하고 김명원이 아뢰기를 무경총료는 병가에 모든 법이 실려 있는데 만기 전법 같은 것도 모두 있습니다 하고 이 덕형이 아뢰기를 평양성을 함락시킬 때 보니 비록 금성탕지라 하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기구로 함락시키던가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불양기, 호준포, 멸로포 등의 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에서 우리쯤 떨어진 곳에서 여러 포를 일시에 발사하니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는 것 같았는데 이윽고 불빛이 하늘에 치솟으며 모든 외적들이 붉고 흰 깃발을 들고 나오다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병사들이 우르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몇 시간이나 서로 대치하였는가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진시의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40초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군병은 결코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후세에는 화공이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군사의 수요가 3만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닌데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싸웠던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처음에 진주의 백성으로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덕건데 생존자가 많이 있다고 하니 내가 매우 놀랍고 기쁘다. 옛날에 죽은 자를 주문하고 살아있는 이를 위문하는 일이 있었으니 교서를 내리어 궁휼히 여기는 뜻으로 위유하고 은택을 주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사자에게 찾아갔으면 복호를 해주고 사절자는 탐문하여 정표하고 또 씨앗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니 이러한 곡절을 교서에 아울러 기입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말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무군사의 장계에 이번에 사서 황신이 경성에서 선교를 받들고 돌아왔는데 연병, 울량 등의 일에 대해 신들이 제삼 봉독하고 분발 격려하여 만에 하나라도 효과를 이루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양호에 있으면서도 형세를 익히 관찰해보니 양도의 물력이 극히 고갈되어 미곡이 황금처럼 귀하고 운송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큰 거조를 세울 수는 없었으나 감히 함부로 소요와 폐해를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무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급료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모집하지 못하여 동궁의 시위병도 100명을 넘지 않습니다. 포수를 익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모집하여 결혼하는 수는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 밖에 또 일행의 역군들을 모아 모두 익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싸움터로 가는 장수들이 모두 궁수만 대동에 가려 하지 포수는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포수는 위급한 전쟁터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눈앞의 다급함을 생각하여 오로지 사예에만 힘쓰게 하여 날마다 훈련시켜서 솜씨가 이루어진 이는 뽑아 각기 싸움터에 나아가는 장사에게 대동시켜 보내고 포소는 것도 아울러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창금의 격자술에 대해서는 영남의 전진에서 명목상 훈련한다고 하지만 단지 중국 병사에게 사역이나 당할 뿐 착실히 교련하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호의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였고 비록 교습을 시키고 싶어도 본받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를 받들어 널리 모집하여 가르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일 가르쳤던 수십 명 이외에 그 액수를 늘려 100여 명의 채알을 더 설치하고 또 번을 쓰는 군사 중에서 자원에 따라 양국을 대납하게 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대립하게 함으로써 인원을 더욱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설정하여 교련을 시켜 이미 재능이 이루어진 자는 본도의 병사 수사에 나누어 소속시킬 것이며 새로운 사수를 대신 세워 점차적으로 교련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훈련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오진법을 쓰지 아니하고 모두 기효신서의 제도를 모방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규격대로 한 다음에야 두 나라 진법이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일행 중에는 이미 기효신서가 없어 법식을 취할 곳이 없습니다. 기효신서 및 창수, 검수의 성제한 일을 각기 2, 3명씩 조속히 내려보낼 것을 비변사에 직계야 하소서 하였는데 회개하기를 적을 제압하는 기술은 보수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급급하게 조련하여야 될 것이다. 조정은 비록 많이 얻지는 못하였으나 사만창과 승자, 총통을 서로 섞어서 쏘는 것을 익혀야 하고 창수, 검수는 비록 1, 2명 정도 성제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를 못하여 진을 이루어 교련시키기는 어려우니 다시 익숙하게 된 다음에 초관 1명과 군인을 아울러 보내야 할 것이다. 기여신서는 권질이 많아서 분명히 알기가 쉽지 않으니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요령만 뽑아서 등사하여 내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중전이 해주에 있었다. 전교하였다. 이 고을에 머물러 있은지 이미 오래되어 백성이 극도로 비곤하고 지금은 농사 지을 때를 당하였으니 자주 성을 들여보내 농사를 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오늘 이후로는 만일 백성을 부릴 일이 있거든 그 수를 써서 아뢰라.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1일 기한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올라온 두항한 외병을 용산에 두어 주사장 김우고에게 군인을 거느리고 방포 등의 일을 배우게 하였는데 김우고가 오늘 와서 말하기를 두항한 외병들 스스로 공료를 헛되이 소비하고 있을 뿐 하는 일이 없으니 염초굽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농토가 있는 곳에서 토지를 분배받아 농사짓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하니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 염초를 굽게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이처럼 투항에 귀순한 외병에게는 마땅히 은혜와 의리로 그들의 마음을 결속시켜야 하니 의차로 청남포를 지급하고 만일 만든 염초가 품질이 좋으면 사명의 고신을 주어 친도하는 마음을 권장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매우 타당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한어에 대해 장운익을 차지 제조로 삼고 그 일을 전담하여 소속된 문관들을 독려하여 날마다 교습하게 하는 한편 중국 관리들과 종료하여 서로 단련시킴으로써 듣고 말하는 데 익숙하게 한다면
장악에서 제나라 말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에 대해서는 부제조 이 괴객에 과정을 전담시켜 승문원에서 이 문을 학습하는 관원에게 매일 통독하게 하되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일 5장씩 책임져 읽게 하고 10일마다 제조가 통강하게 하는 한편 태만하여 과정에 못 미치는 이는 입게 하여 추구해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2가지 일을 대제하기 총괄하여 점검하고 그 효과를 책임지어 전일처럼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한다면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1일 기의 세 번째 기사 유시의 헨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영남 연해의 목장이 그의 외적의 손에 몰입되었으나 오직 진주의 흥선도 많은 주사가 오래도록 한산도에 머물러 있어 겨우 보존하고 있는데 흉적이 혹시 한 걸음이라도 진출한다면 이 목장의 말도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졸들이 날마다 잡아먹는 것으로 이를 삼고 있으니 계속 이와 같이 한다면 끝내는 반드시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로와 전장에 모두 말이 없어 걱정인데 유용한 것을 영원히 버리게 된다면 극히 애석한 일이니 본도 감사로 하여금 양말을 있는 대로 뽑아내어 위급한 때 사용하도록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역변에 공이 있는 사람의 논상을 이미 마련하였는가 경중을 구분하여 하라.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추국정에서 역적 체포에 공이 있는 사람의 논상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모두 당상으로 승서하라. 차례로 직책을 제수하되 높고 낮음을 참작하여 하라.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병조조랑 성호선은 일찍이 순변사 이빈의 중사관으로 영남에 가 있다가 사사의 해서로 근친하러 가서 그대로 머무르고 돌아오지 않은 지가 이미 3개월이나 지나 그 직무가 귀속될 것이 없게 하였으니 태만하여 공무를 받들지 아니한 죄가 큽니다. 바직하소서. 무가 초시에 합격한 자에게 적의 수급을 참액한 후에 홍패를 주기로 한 것은 당초 조정의 의논이 적을 토벌하는데 급급하여 이러한 공사를 하였던 것이나 식견이 있는 이들은 이미 허위가 있을까 염려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액한 것을 구매하는 것 따위의 일은 본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이들까지도 마구 사륙당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무관자가 억울하게 죽을 뿐만이 아니라 적중에서 돌아오려는 자들도 다수가 두려워하여 감히 나오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급을 확인할 때 분별을 잘못하여 거짓과 진실이 서로 혼동되어 불량한 무리의 간사한 꾀가 먹혀들고 있으니 마땅히 순무어사로 하여금 조사의 실정을 파악하게 하고 만일 허위의 자취가 드러난 자가 있으면 수금하고 계문하여 법에 의거해 철저히 다스린다면 공을 바라고 잔꾀를 부리는 무리가 징계될 수 있을 것이며 인명을 보존하는 이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순무어사에게 하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성호선의 일은 지극히 회개하고 또 군율에 관계되니 비변사가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성호선이 근친하기 위하여 휴가를 받고 왔으니 그 실정으로 보면 비록 절박한 듯 하나 직책이 군무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연고로 돌아와 오래도록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잡아와서 추구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미씨와 신씨의 햇놀이가 졌다. 밤 1경에 비성이 직녀성 아래에서 나와 청봉성 아래로 원만하게 향하다가 다시 아래로 흘러 간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분과 같았고 꼬리 길이는 7, 8짝쯤 되었으며 적색으로 땅에 비쳤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전일 등대할 때 안동은 큰 고을이니 별도로 군병을 조련하여 경주로 후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경상도 6 진관 중에 동래, 경주, 대구, 진주, 상주의 5고을은 이미 탕폐되어 백성이 거의 모두 사망하였으나 안동 한 고을만은 대략 보존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 내에 백성도 많습니다. 또 안동은 중령 아래에 경주의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 만일 장정을 모집하되 자역을 면제해주고 상격으로서 달래어 즐거이 응모하게 하여 부대를 나누고 장수를 정하여 날마다 조련하고 화포, 궁시, 창도 등의 기술을 가르친다면 백성이 동요됨이 없이 일이 안집되어 몇 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훌륭한 병사 수천 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안동이 이미 진관이 되었으니 소속된 고을인 예안, 봉화, 풍기, 영천, 청성, 진도, 의성 등의 고을에서 각기 모집하여 훈련시킨다면 앞으로 전진에 쓸만한 병사가 수천 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무릇 이를 일으키는 방법은 먼저 민심에 순응하고 형세를 인하여 유리하게 인도하는 데 있을 따름이니 지금 군정을 징발할 때 사람마다 모두 염증을 내어 회피하고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다만 민심에 순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사천, 승속, 풍간, 서을, 잡류를 논할 것 없이 용력이 있는 이는 모두 자진응모하게 하여 먼저 자벽의 침탈을 면제하고 교습을 시킨 뒤에 그 기회가 성취되는 대로 혹 금군을 제수하기도 하고 면천, 면역을 시키는 일을 일체 사목대로 시행한다면 권유하고 독촉하지 아니해도 그것을 기대하고 부쫓는 자들이 나날이 불어날 것입니다. 화약, 조총, 삼안총의 재력에 따라 많이 만들어 충분히 훈련시키고 독려하며 모집한 군졸은 명단을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능력 여부를 시험하여 상벌을 시행하며 수령은 계문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우도는 합천, 곤양, 고령, 진주 등 조금 재력이 축적되어 있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되 한결같이 사목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별도로 경상감사 한효순에게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예사롭게 여기지 말고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각별히 마음을 써서 착실히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3일 신축 5번째 기사. 도원수 권유리 치게 하였다. 외적의 괴수가 그를 보내 화친을 청한 것이 비록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 조정은 한편으로는 반간을 행하고 한편으로는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니 만일 중국 조정의 뜻을 어길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선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4일 인민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궐의 새 대궐의 파괴된 곳을 막고 군인이 수직하여 자빈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을 일찍이 전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전혀 거행하지 않고 있어 회개하기 짝이 없다. 병조의 색낭 및 해사의 색관을 모두 조옥에서 취국하라.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상옥은 성운의 사직 상소에 답하였다. 상소의 대체적인 내용은 몸에 중병이 있어 호종할 수 없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니 파직해달라는 것이었다.
경의 상수를 보았다. 처음 변란이 일어나자 어쩔 줄 모르고 거가가 피난하게 되었는데 경의 여사 앞을 지나는데도 경이 나와서 무난하지 않기에 스스로 죄가 무거운 줄을 알고 죽으려 하였으나 죽지 못하였다. 지금 경이 들어와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제하지 못하겠다. 경이 비록 병이 심하더라도 마땅히 조리하면서 가끔 국방의 모의에 참여하여 흉족을 쳐서 평정하고 위태한 세상을 편안하게 만든다면 죽어서나마 결초 보온할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4일 에민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검군이 문란하여 계통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조에서는 현재의 수를 가지고 오를 묶고 대를 나누어 12명으로 1대를 만들고 3개 대에 기총을 두며 3개 기총에 1초관을 둠으로써 각기 통섭함이 있게 하고 윤번제로 입직하게 하려 합니다. 그 나머지 외부에서도 역시 기대총을 두어 균일하게 돌아가며 차송하게 하되 잘못이 있을 경우 기효신서의 연좌 율로 논한다면 분수가 분명하고 일이 문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4일 에민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라도에 거주하는 왕봉문, 이안명 등이 모속관이 되어 각기 양곡을 2,000석 가까이 모집하였는데 지금 박홍로의 첩정에 보면 또 미국 50석을 납입하였다고 하니 사목에 의거 당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보성에 거주하는 전 만호 변국경은 나이가 이미 70이고 벌써 자궁이 되었는데 미국 50석을 납입하였다고 하니 이처럼 군량이 떨어진 때를 당하여 특별히 당상의 가자를 허락하여 다른 사람이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뢰기를 금년에는 공사관의 양곡이 고갈되어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니 살아남을 백성이 거의 없게 될 판국입니다. 다급한 것이라면 단지 파종하는 한 가지 일인데 만일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외방의 수령이 국가의 비축 및 수송해온 양곡을 개인적인 용도로 낭비하고 나눠주지 아니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우선 경기지방으로 말하면 봄 파종이 늦어지는데 경작한 곳은 열에 두세 군데도 안 되니 비록 추수철이 온다 한들 씨도 안 뿌리고서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권장하고 독려하는 책임은 오로지 방백에게 있으니 각 고을에서 종자를 나누어 준 숫자와 얼마나 파종했는지를 도사에게 일일이 적간하게 하고 아울러 힘쓰지 아니하는 수령을 계문하여 취재할 것을 각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소서. 역상은 막중한 일이니 편집할 때 10분 삼가서 들끓만한 착오도 없어야 합니다. 금년의 역사를 중국에서 반포한 역사와 비교하여 살펴보니 누락된 곳과 오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지극히 놀랍습니다. 납포하여 추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근래에 천변을 측호하는 일에 전혀 힘을 쓰지 아니하여 혹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천변을 본감에서는 막연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 당해관을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5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도 감사 등이 연속으로 치기한 것을 보면 울산 경주의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들이 중의에 분발하여 몸을 바치지 않은 이가 없어 강적과 날마다 혈전을 벌여 9번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 하니 매우 가증합니다. 또 지금 밀양부사 박경신이 밀양의 남은 백성 20여 명을 불러 모아 꽤 전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다른 곳의 백성이 적에게 달라붙는 것을 달갑게 여기고 오래도록 나오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무리는 조중에서 별도로 융숭하게 장려하여 어여삐
돌보아주는 뜻을 보인 다음에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사방 먼 곳에서 소문을 듣는 이도 더욱 귀순할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써 싸워 군공이 있는 이미 논상하는 중에 있으나 그 나머지 각 인원 등은 특별히 실시할 만한 상이 없으니 신들의 의사로는 경주, 울산, 밀양 등처에 종군한 사람은 모두 10년간 복호해주고 영원히 자벽을 면제하며 비변사에서 공명 천문을 만들어 나누어 주게 하고 동네 장기, 기장, 부산, 김해, 웅천 등처에서 적군의 진중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온 이는 모두 복호첩을 줌으로써 조정의 덕의를 알게 하고 그들의 친무하려는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은 조정에서 하찮은 은혜를 행하여 한 지방의 백성을 수습하는 것이니 관계됨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으로는 힘껏 싸우다가 진중에서 죽은 사람은 별도로 기록하되 만일 찾아가 있느니라면 즉시 자벽을 영원히 면제하여 수고롭지 않게 하고 또 장관으로 하여금 한 곳에 단을 세워 간략하게 탁주와 보리밥으로 초혼제를 올려 충혼을 위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경상감사 및 좌우 병사, 수사와 또 원수에게 하여하여 각 장관에게 알려서 일제히 시행한 뒤에 계문하게 하셨사오니 매우 옳다고 답하였다. 선조실 49권 선조 27년 3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를 훈련도감에서 연습하고 있는 군사로 조총이 좌사 우사에 각 1초가 있고 살수도 좌사 우사에 각 2초가 있는데 이것을 합해 1영을 만들어 진을 설치하여 전진 후퇴하되 그 항렬을 성글게 하여 차례로 나아가고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수가 각 1초를 조총의 뒤, 살수의 앞에 있게 하여 적과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조총으로 제압하고 다음은 궁시로 잇대며 가까이 부닥친 경우에는 장창과 단병으로 서로 제압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병기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 군병의 마음도 믿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공사천의 과거를 설치하는 것은 전일 전교가 있었으나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규모가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사수의 대우에 편입시켜 다 같이 훈련을 시킨다면 용력 있는 사람이 누락될 걱정이 없고 군병의 형세가 점점 성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재예가 뛰어난 사람은 특별히 파격적으로 수용하여 혹 금군을 제수하여 용동시키는 방법으로 삼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이 일을 아뢰입니다 하니 매우 타당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 49권 선조 27년 3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묘시에 햇무리가 졌다. 오시에서 유시까지 햇무리가 졌다. 선조실 49권 선조 27년 3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안산군수 정응소는 관직을 삼가지 아니하고 백성을 무율하는 것에는 뜻이 없어 이전 해온 양국을 빈민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게만 편사스럽게 주며 족속을 모아서 남용하여 절제가 없는 데다가 겸하여 사사로운 영리까지 도모하는 등 범람한 일이 많습니다.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들이 종자를 얻지 못해 고을 전체가 원망을 하고 있으니 바직하소서. 군자 직장 조여명은 당초에 효행으로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혼미하고 게을러 사물을 살피지 못하니 전국을 책임지는 자리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채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49권 선조 27년 3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주는 조령과 축풍령의 사이에 있고 또한 나라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니 관방 중지로서 이곳보다 더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비록 난리를 겪어 잔폐되었으나 서북 방면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이가 매우 많으니 진실로 인재를 가려서 맡긴다면 남은 백성을 어루만져 모으고
군병을 조련하는 것을 겸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일에 인재 얻기가 어려워서 김협을 차출하여 보냈는데 조정의 뜻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건만은 도임한 후로 태만하게 일을 하지 아니하다가 끝내는 죄를 저질러 체포되었으니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차출하여 보내는 이 문제에 득실의 관계됨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신들이 거듭 상의하였는데 무신중 김명륜 가든이가 자목 감당할 만합니다. 전일에 파주 목사로 있었는데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사모하여 칭송하고 있으니 만일 김명륜을 충주 목사로 삼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나을 듯하고 마침 산직으로 있는 중이어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제수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월 49권 선조 27년 3월 2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안감사가 보낸 포수를 상이 모처에 전좌하여 시제하고 상을 내릴 것을 하교하셨는데 포수들이 단지 12여 명뿐이니 이것 때문에 외부까지 거동하시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시오 소의 후원에서 시제하는 것이 무방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외방인을 올라오라고 불렀으니 위에서 시제를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그대로 하고 내일 병조 당상 및 승지가 들어와 시제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9권 선조 27년 3월 2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금군이 용접하니 철저는 주인을 백보에서 이순의 오시를 편전은 이순의 삼시를 기사는 1차에 시제하여 제 능이 익숙하지 못한 이는 파면하되 파면에 해당된 사람도 자원에 따라 조총을 잘 쏘거나 또는 창금을 잘 쓰는 이는 파면하지 말 것을 병조에 말하라. 선조 7월 49권 선조 27년 3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강원도 관찰사 윤승기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부임하여 모든 일을 힘을 다하여 하고 군병을 조련하는 등의 일은 평안감사를 본뜨도록 하라 하니 이때 이 원익이 평안감사로 있었는데 백성들이 매우 편안하게 여겼고 군사를 조련하는 일도 상의 뜻에 맞았으므로 특별히 표창하여 다른 사람이 표준이 되게끔 하였다. 윤승길이 대답하기를 힘을 다하여 하려고 합니다마는 체조가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농경을 권장하는 것도 모름지기 힘을 써라 하니 승길이 아뢰기를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오직 군병의 조련과 농경의 권장인데 백성은 반드시 먹을 것이 있은 다음에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농경을 권장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입니다. 본도는 평시에도 본래 잔패한 지방인데 이 시기를 당하여 굶주려 죽은 시체가 즐비하게 널려 있으니 농경 등의 일이 더욱 급합니다. 곡식종자가 완전히 떨어진 곳은 신이 내려가서 마땅히 힘을 다하여 조처하겠습니다. 다만 군병을 조련하는 일은 비변사의 공사를 본다면 포수를 교련할 숫자가 큰 고을은 200명, 중간 고을은 100명, 작은 고을은 50명으로 대략 나누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비록 일시에 갑자기 충당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 1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마땅히 조총 10자루가 있어야 하고 100명이면 100자루가 있어야 하는데 본도에는 지금 단 한 자루도 없다고 하니 기계를 준비하는 동안은 포수의 교련이 아마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가등청이 유총병의 이름은 유정이었다. 보낸 글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니 장우닉이 아뢰기를 외적이 감히 중국 장수에게 중국을 침범하겠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들으니 유총병이 외적에게 반간을 놓으려고 한다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여겼더니 이번에 과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도 반간을 놓아 청정을 모의하려고 한다 하기에 내가 일찍이 오할하다고 일렀다. 청정이 이번에 유총병을 부를 적에 필시 너라 하고 언사도 오만하였을 것이니 모욕됨이 크다.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옛사람의 말에 진평이 비록 지혜가 있으나 어떻게 의심 없는 주인을 반간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으니 둘 사이가 반드시 어긋난 다음에야 반간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정과 평행장 또는 관백과의 상호 관계가 부합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감히 반간을 놓으려고 하였으니 어찌 이처럼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제의 말이 옳다. 비변사는 반간을 놓는 일이 매우 중대한 관건이라고 하였지만은 나는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줄 알았다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강화란 반드시 대군으로 위압하여 우리가 저들을 제압할 형세가 있은 다음에 화천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군이 철회했고 유총병 역시 남원으로 옮겨갔는데 여직이 무슨 끓일 것이 있다고 화친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심유경이 비록 100번 출입한다 하여도 반드시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중국에 사는지 모욕만 당하였다. 또 외서 중에 한번 부르짖으면 100사람이 응낙하니 하늘이 낳은 바이며 땅이 기른 바이다 라는 등의 말은 모두가 과장된 말이다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주 홍모가 들어가지 못할 듯합니다. 심유경은 일개 간사한 소인으로 오감에 출입하여 천하의 일을 망쳐놓았고 또 우리나라의 재앙을 재촉한 세민이 시극히 통분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 사헌이 탄핵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아마 빈말일 것입니다. 다만 과도에서 경락과 제독을 논핵한 제본을 보니 은사가 준엄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과 제독이 동서로 정벌하여 지위가 인신의 극에 달했고 권세의 중함이 저와 같은데도 그렇게까지 논핵을 하니 중국 사람은 강직하다고 할 만하다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중국의 여론이 이라니 송응창과 이 여성도 장차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병부의 제보는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윤승길에게 수를 하사하고 또 이르기를 국가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나의 죄이다. 감사는 잘 가서 더욱 마음을 다하라 하니 윤승길이 눈물을 흘리며 분부를 듣고 나갔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은 기자헌이 아뢰기를 어제 군자감 직장 조여명이 게으르고 총명하지 못하여 전국의 책임에 적합하지 못하니 본직을 채차하라고 정하였는데 다시 들으니 조여명의 사람됨이 효행만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 이전에 사옹 참봉으로 안산 어전의 임무에 차출되었는데 뜻밖의 난이 발생하여 대가가 서쪽으로 파천하자 조여명은 처자가 양주에 있었는데도 가보지 아니하고 그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천리를 멀었다 하고 행제소에 달려왔습니다. 또 안산에 있을 때 대가가 파천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 반드시 나란 일을 말하고 눈물을 흘렸으므로 안산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의롭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리가 형편없이 무너진 시기를 당하여 그 충성이 진실로 표창할 만하니 비록 드러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용서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지금 들은 것은 본직을 채차하기까지 하였으니 살피지 못한 실수가 큽니다. 동료와 의논하여 사면하려 하였는데 의논이 합일되지 않았으나 신이 생각하기에 이미 잘못 듣고 살피지 못하였으니 버젓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을 채직하소서 하니 사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훈련동함이 아뢰기를 각군의 성군에 장정이 많이 있으나 흩어져 통솔하는 이가 없으며 군병을 이루기 어려움으로 지난번 총섭승 휴정에게 이문하여 나이 젊은 승군 수백 명을 뽑아 성 안으로 보내게 하여 화포를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의 승군이
각각 수십 명씩 도착하면서 스스로 수개월의 양식을 가지고 와 조총과 도창 등의 기예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들을 많이 점차 교련하여 모두 관군으로 삼는다면 정액 2 외에 별도로 1군을 만들 수 있으니 이익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 승군으로 우선 1초를 삼고 부장 김영으로 초관을 삼아 영솔하여 동일한 양식으로 훈련하게 하고 논상 등의 일을 다른 포수의 예의에 의거하여 권장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